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자에 이어가지고 맹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장을 쌤은 이걸 가져왔습니다. 맹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찌 옳음, 오케이? 공정이 아닌 리익, 경제를 말하십니까?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춘추시대 때입니다. 춘추시대 때 노나라의 공자, 초나라의 노자, 그리고 제나라의 맹자, 조나라의 순자 뭐 이렇게 됐었고, 이때는 춘추 5패 이러한 강력한 이러한 패자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나라가 이름은 존재했죠. 그래서 존양 왕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사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공자가 들어서면서 우린 도덕성을 회복하면 다시 옛날의 주나라로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회가 엄청 무도한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맹자가 들어서게 되면서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근데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제 그 맹모 삼천직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생각했을 겁니다. 공자도 아비가 없고 맹자도 아버지가 안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롤 모델로 삼기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자기가 이어받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전국 시대에 남아 있었죠. 이게 공자의 모습이고요. 전국 시대 때 살았죠. 그러면서 천하주요를 하는 모습인데, 맹자도 마찬가지로 천하주요를 했지만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순자만이 등용됐어요. 선생님 같은.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전국 칠웅. 오케이. 7명의 힘 있는 사람들. 오케이. 전국 칠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패자죠.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춘추 5패라고 하고 전국 시대 때는 칠웅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 패권을 놓고 이제 다투는 이제 7개 강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자기네들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춘추시대 때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이제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왜? 이제 주나라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자기가 그냥 왕을 이어받겠다 라고, 실제로 그때 통일했던 게 진나라고 초나라도 강력하죠. 여기에 이제 한비자가 태어났던 제일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들고 보면 한나라였고, 여기 제나라, 조나라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도의 시대 때, 이제 매너 있게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봉건제 피가 엄청나게 옅어졌어요. 이때 등장한 게 맹자. 우리 공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덕성, 사랑 이것만으로 안 되겠는데, 의가 필요하겠다. 이 의라는 것은 행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천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그 부모님을 다 잃은 애가 있었습니다.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이제 공습을 맞고. 그러면 공자는 어떻게 할까요? 공자는 안아주겠죠. 인의 정신으로. 내면적인 도덕성. 그런데 맹자는 의가 있다 했죠. 의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더불어서 총을 들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죠. 그게 실천가입니다. 자, 예로 들면 지나가고 있는데 준이가 지하철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우리 영웅초이, 오케이? 영웅이가 바로 지하철에 뛰어들어가지고 지하철에 치이기 직전인 이준을 구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다?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천적인 행동이 담겨 있다. 자, 그렇다면 맹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박명수 닮았죠. 맹자의 사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적는 거는 지금 공자의 사상의 도식을 적겠습니다. 공자의 사상에서 덧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이 나오죠. 하늘이 뭐다? 인간에게 본성에 인을 주죠. 이게 공자죠. 그리고 인간에는 육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는 땅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육체에서는 기질, 욕망,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극기복례를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됐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자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맹자는 여기 추가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쌤하고 하면 안 어렵습니다. 쌤은 도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하늘이 인간의 본성에 어짐을 내려주는데 맹자는 얘기했죠. 아, 공자님의 사상을 보니까 지금 정말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때, 오케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때는 도덕성의 회복, 사회 혼란의 원인을 도덕성,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가 나옵니다. 하늘은 의롭기 때문에, 인자하고 의롭기 때문에 의도 같이 줬다. 그래서 인의에 예지를 추가를 합니다.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 네 가지의 덕을 갖췄다 해서 포덕스라고 합니다. 인의예지.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는 불인인지심의 본성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 인의예지의 본성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덕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덕이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맹자는 현실에 드러나는 감정인 사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실말이라는 거죠. 실말이. 자, 일단 얘기해 볼게요. 얘가 사례를 드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선한 이유 유자 입장의 사례를 듭니다. 유자 입정. 우물가로 가는 어린아이. 엄청 유명한 거죠. 우물가로 가는 어린아이 보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자, 상민이 보면 어떡해요? 아, 측은하죠. 딱 바로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들죠. 측은지심. 어린아이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하려고 간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도둑이더라도 살인마더라도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우물로 가는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본성이다. 측은지심. 자, 그리고 최홍만이 어떤 여학생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민이하고 준범이하고 창민이하고 나서가지고 때려잡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옳지 못함을 바로잡으려 하는 마음. 수오지심. 그리고 어른을 보면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시비지심. 그래서 측은지심은 우리가 측은지심을 통해서 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수호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양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가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시비지심을 통해서 지가 갖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지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딱 줬어요. 그때 행동을 할 때 아, 인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인이 갖춰져 있구나. 오케이? 그 다음 잘못된 행동을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 그래서 직접 나와서 싸우죠. 그때 아, 의롭다. 의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타래. 실이 이렇게 쫙 감겨 있죠. 여기 실이 하나 탁 삐적 나와 있습니다. 실마리 같은 게. 그때 보면 자, 보면 여기 안에 인의 예지가 실타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삐죽 나왔죠. 근데 여기에 이게 사단인 거죠. 이 사단, 이걸 계속 풀어 헤치면 인의 예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한 이유는 사덕, 그리고 인간의 감정, 사단, 이 사단과 사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선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덕하고 사단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거 녹색으로 해야겠죠. 녹색으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양지와 양능. 양지는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양능은 배우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1등, 2등, 3등, 4등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선함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사덕, 사단, 양지, 양능. 불인이심은 이게 큰 대원칙이고요. 그 안에 사덕, 사단이 있는 거고. 오케이? 알겠죠? 이게 바로 맹자입니다. 공자에 덧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제자니까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약간 수정한 게 뭐냐면 수양법인데 극기복례에 대해서 얘기를 크게 안 해요.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바로 딱 두 가지를 크게 듭니다. 존심, 양성, 그리고
호연지기. 존심양성의 이제 한자를 보면 마음을 보존해서 본성을 기른다. 왜? 본성은 선하죠. 사덕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양법이 욕심을 줄여라. 가욕. 오케이? 그리고 구방심. 원래 선천적인 본성, 선한 마음을 되찾아라. 왜? 기질에 의해서 덮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천적인 마음을 되찾자라는 수양법. 구방심.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호연지기는 뭐냐면 굳고 굳센 도덕적 기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의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중용의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인과 더불어서 맹자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장부. 오케이?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심양성과 호연지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맹자의 도식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데 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맹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이유는 그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구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체의 기질이 있죠. 그래서 뭐다? 이 기질. 그러니까 욕구 때문이죠. 오케이? 결국 우리가 본성은 선하지만 오케이? 이러한 욕구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다. 본성은 선했지만 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후천적인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을 잃어버린 거지 태어날 때는 다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 학습지에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맹자의 이제 또 정치 사상. 자, 우리 똑같이 현실 세계에서 이상사회로 가야 되는데 얘는 대동사회라는 표현보다는 대동사회도 당연히 물려봤습니다. 왕도 정치를 얘기합니다. 왕도 정치. 왕도 정치가 뭐냐? 결국 정명에 따라서 이름에 걸맞는 거에 따라서 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왕이. 그럼 나도 덕을 갖춰야겠네. 근데 이제 맹자님 왕이 내가 덕을 못 갖추면 어떻게 돼요?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맹자를 PR 해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발표를 잘했어요. 왕을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왕은 절대로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덕스럽지 못한 왕은 그거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뭐다? 적잔에 불과하다. 도적 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적. 그러니까 그 도적은 엎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야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등용이 안 됩니다. 그 왕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왕은 백성들에게 항산을 갖춰줘야 된다고 합니다. 항산. 항산이란 뭐냐면 재산. 백성은 도덕적인 마음을 항상 가질 수가 없다. 인의 이제 사덕을 가질 수가 없다. 가지고는 있지만 왜? 재산이 없으면 남 거를 이 욕구 때문에 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산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하는 우리 엘리트들은 뭐다? 이 항산이 없더라도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 항심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왕은 이 항산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맹자의 도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맹자는 뭐다? 리보다는 을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항상 리를 볼 때 을을 생각해라. 결리사의. 그리고 의가 주인이고 리는 뭐다? 노예에 불과하다. 의주리종. 뭐 생활관리하고 다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위나라의 해양을 만났습니다. 위해왕이라고 합니다. 자, 맹자님, 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또 알려주세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롭게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익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을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결리사의 의주리종의 일합니다. 그리고 불인인지심.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그 왕도 정치는 패도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불인인지심으로서 다스리는 정치를 얘기합니다.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 오케이?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그게 뭐냐? 사덕, 인의 예지.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에 이게 갖춰져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자 입장의 사례를 얘기했죠. 측은지심의 단서는 인의 단서는 뭐다? 측은지심이요. 의의 단서는 수호지심. 예의 단서는 사양지심.
지의 단서는 12지심.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덕이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실마리. 이 측은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자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은 인보다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다. 호연직이 배웠죠. 지극히 곱고 옳은 마음. 그래서 집의를 해야죠. 의로운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불인인지심은 정언명령.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얘기한 것처럼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항심이 유지를 못한다. 일반 백성들은, 민중들은. 그렇지만 항산이라는 일정한 직업, 일정한 부를 얘기하는 거고, 항산 없이 항심 없다. 이건 뭐다? 항산 없이 항심 없다. 범인.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대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선비. 약간 엘리트주의가 담겨 있는 거죠. 오케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왕은 일반 범인들은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산을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치를 하는 이들은 항산이 없어도 남 거를 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약간 플라톤하고 가깝죠. 실제로 플라톤 쪽입니다. 왕도 정치.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대동사에 어떻게 보면 왕도 정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정명론은 똑같습니다.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게 우리가 배웠던 거죠. 할국 구민. 오케이. 나라를 살찌우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답지 않으면 뭐다? 그거는 적잖, 도적무리에 가깝기 때문에 엎어도 된다. 라고 하는 사상. 역성혁명이 공자는 없죠. 오케이. 그거를 이게 조금 알고 계시고, 이제 맹자하고 고자하고 붙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이제 뭐 묵자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고자하고 맹자가 이제 붙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운드가 많아요. 뭐 물논쟁이 있고, 그 다음 뭐 버드나무 논쟁 등등. 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